안녕하세요. 나의 명상 해방일지입니다. 오늘은 명상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와 원리, 그리고 실천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상을 떠올리면 뭔가 진지하고 심각하고 깊이 있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명상을 접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명상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호흡을 하고 웃고 울고 아주 당연하게 해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거라서 왜 하느냐고 묻는 게 오히려 이상한 그런 활동들이죠. 저는 명상이 그런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조가 에너지와 에너지를 다루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 구성물들이 내 인생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명상은 여기에서 에너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에너지를 다루고 관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인생에서 호흡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활동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잘 알고 해나가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선택들의 결과물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늘 선택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이죠. 그런데 나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지 잘 아는 경우가 적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원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 둘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내가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 타인이나 외부 환경 혹은 막연히 정해졌다고 믿는 운명 등 그런 외부의 원인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고 정확히 고쳐 쓰자면 내가 다룰 수 있거나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아주 적다. 혹은 머리의 생각과 실제 깊은 마음이 서로 차이가 많다라고 적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가려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 즉 나의 육체와 마음의 습관과 환경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태어나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등을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으로서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방향성과 에너지를 더해서 흘러가는 것인데 여기서 방향성과 에너지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흘러가 버리기가 정말 쉽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매일 생각과 감정들을 마주칠 때마다 자기의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 훈련이 바로 명상인 것이죠. 그럼 명상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상은 관찰이 전부입니다. 관찰 대상은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관찰하는 것은 내가 생각과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들을 다룰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한번 연습하기 시작하면 내 안팎의 정보들과 에너지에 쉽게 휩쓸리던 상태에서 그것들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천천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명상 실천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운동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열등한 나의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열등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에 저항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명상은 우선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열등감과 함께 그 근처에 함께 느껴지는 우울함이나 수치스러움, 좌절감 등등 그 모든 것을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수용이며 관찰입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 놀랍게도 내가 다시 무언가를 해나갈 힘을 되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억지로 힘들여서 해내는 일이 아니라 알아서 그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서 생긴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현재로서 완전히 수용하고 나면 에너지를 새로 나아가는 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등한 것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 심하게 비판하는 등 현재를 거부하고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데 에너지가 쓰이면 이것이 반복되는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 패턴을 만들어내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고갈시키게 됩니다. 운동선수의 예시는 나와 환경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의 상황과 마음도 등장하는 관계 안에서의 명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전 영상을 통해서 명상이 연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애할 때 겪으시는 일들 중 연락 문제를 예를 들어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대하는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연애 중인데 상대방이 좀처럼 연락을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는 게 명상하며 지내는 모습일까요? 우선 외롭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상대방이 그립다거나 밉다거나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허용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감정의 감각이나 움직임들을 탓하거나 막거나 연락하는 등의 활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과 감정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명상하는 법의 전부입니다. 처음엔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주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서운함이나 외로움 등이 자연히 해소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핵심적인 기억이나 감정들을 알아차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나의 서운함이나 외로움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 내가 서운하거나 외로운 것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마음들이 그저 드러난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번에 서운하거나 외로운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불편하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적절한 만큼 그것들을 잘 느끼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표현하는 데에 불편함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요한 마음의 원리 2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떤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틀린 마음은 아닌데 내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편할 때에 상대방도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그 감정들의 주인으로서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해주고 나면 나도 상대방도 그 감정들을 사랑해주는 방향으로 관계가 바뀌어 나갑니다. 나를 대하는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내가 내 마음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것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작동 원리입니다. 틀림없이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가는데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삶이 전개되고 나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연락 문제가 있을 때 연락을 하는 것이 맞느냐 혹은 기다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흑백의 논리로 답이 되는 활동을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맞고 틀린 것을 찾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활동일 것 같지만 사실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는 활동 자체는 지금을 온전히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이 그저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더해지고 그 전에 있었던 생각과 감정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생각의 순환에 갇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선택이 맞는 거야, 혹은 어떤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시면 그것을 한번 알아차리시고 다시 원래 느끼시던 감정에 가만히 집중해 보시는 관찰의 상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보통 불안한 감정들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두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한 다음 상대를 바꿀 행동을 하는데 집중하고 그 결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이 바뀌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내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활동입니다. 사실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존재인데 그것을 수용해서 다독여주지 않으면 나의 활동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서 상황을 바꾸는 데에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반복되면 소위 말하는 내가 을이 되어 애쓰는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대하는 것도 사실 나의 마음을 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과 생각, 감정 등에 대한 내 마음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관찰하는 일에 몰두해보는 것이 명상하는 연애의 전부입니다. 내가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여준 이후의 일들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명상하는 자세를 지속해 나가면 내가 나의 마음에서 우선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길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드시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냥 헤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실제가 아니라 두려움이 하는 생각입니다. 두려움은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헤어지거나 통제권을 잃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일이죠. 그러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지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서 한 가지 정도 내가 불편한 상황이나 감정을 정해서 같이 머물러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홀가분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너무 어렵고 두려운 감정들보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과 비슷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로 재미있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명상 해방일지였습니다.